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제가 모자가 없어가지고 모자는 어떻게 해마다 없는지 모르겠는데 모자가 없어서 모자를 하나 떴어요. 어제 축구를 보면서가 아니라 축구 보다가 질 것 같아서 방에 들어서 뜨긴 했는데 졌더군요. 그래도 네, 우리 선수들 잘해주셨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 하나는 다 떴고요. 여기에 있는 거 이 도안에서 꽈배기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제 현타가 와서 도대체 이 꽈배기를 모자에 쓸 일인가. 그래서 그냥 그 고무단으로 비닐을 떴어요. 요거 떴습니다. 요거. 그래서 어저께 밤에 다 완성을 해서 세탁하고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를 지금 하나 하고 나니까 하나 더 뜨고 싶어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안 쓰는 콘사가 있었어요. 이거 예전에 생각나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요거를 남편 스웨터를 뜨려고 실을 샀는데 사이트에서 봤었던 색깔하고 막상 받았을 때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뜨질 못하고 그냥 놔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모헤어 드롭스 모헤어랑 두 개 합사를 해서 뜨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그냥 모자를 뜨려고 합니다. 근데 어저께는 그냥 저 도안 보면서 고무단으로 떠봤으니까 오늘은 똑같이 꽈배기를 하려고 했는데 꽈배기는 좀 너무 오바스러운 것 같아서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브리오시로 해볼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콘사여서 텐션이 없어요. 실에 텐션이 없어서 너무 손이 아프네요. 네, 일단 그래서 저 혼자 뜨는 것보다 브리오시 기법으로 뜨는 비니 모자. 그래서 같이 한번 떠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도 혹시 비니 없으시면 저랑 같이, 고무단은 너무 흔하고 간단하니까 브리오시 기법으로다가 한번 떠보시자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저도 브리오시는 처음 해봐요. 예전에 그 남편 스웨터 뜬다고 잠깐 피셔맨립인가 그거는 했었는데 피셔맨립이랑 브리오시랑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브리오시를 해보니까 다른 것 같고요. 코는 보통 머리둘레 한 50cm 기준으로 저는 한 110코 정도 잡았는데 얘는 콘사여가지고 텐션이 없다 보니까 110코보다 좀 더 많이 잡았어요. 한 120코 정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누메이드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에요. 12월 2일이고요. 와, 벌써 12월입니다. 12월 2022년의 마지막 달이고요. 제 얼굴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여행 갔을 때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서 한국 와서 다시 찌웠어요. 살이 빠지면 안 되니까요. 네. 굉장히 비싼 돈 들여서 그동안 찌운 살들인데, 네, 아까워서 살을 다시 찌웠습니다.
아, 정말 다이어트 하기 진짜 어렵죠, 여러분. 아, 오늘은 주말이고 해서 지금 시골에 내려와 있고요. 음, 이번 주말에는 요거를 뜨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슈빌인데 이거 가디건으로 뜨려고 이렇게 뜨고 있어요. 스틱을 할 건데 요 가운데를 이제 자르면 된대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몸통을 아직 뜨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담 사이즈였으면 한 요 정도만 떠서 마무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저는 허리가 좀 긴 편이어서 아직 한참을 더 떠야 됩니다. 한참을. 아, 어제는 제가 안과를 다녀왔어요. 살면서 안과 갈 일이 참 많지가 않은데 저도 안과는 진짜 오랜만에 간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안과를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빼고, 고등학교 고3 때 빼고. 요즘에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눈이 자꾸 번져 보이는 거예요.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잠자려고 딱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딱 보면 핸드폰에 있는 글자가 입체로 보여요. 두 겹으로 보여서.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일상생활할 땐 상관이 없었는데 언젠가 이제 저녁에 해질 때쯤 어스름할 때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시야가 이렇게 두 겹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운전하기가 좀 어렵구나라는 걸 딱 느껴서 안 되겠다, 안과를 가야 되겠다 해서 어제 안과를 다녀왔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는 노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붙잡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노안이 뭔가요? 노안이 뭡니까? 그랬더니 노안이 그거래요. 우리가 이제 뭐 책을 보든지 뭐 가까이 있는 걸 보다가 멀리 있는 걸 딱 보면 그때 이제 그 시력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아주는 근육이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 근육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딱 이렇게 보면 갑자기 시력이 그냥 이게 시야가 막 흐려지면서 두 개로 보였다가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가 건조가 되게 심하대요. 눈 건조가 되게 심해서 알러지 반응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 눈에 기름이 나오는데 올리브 오일처럼 기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눈막을 한 번씩 이렇게 싹 덮어주면 이게 눈을 보호하기도 하고 시력이 나빠지는 걸 좀 막아주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다 거의 나이가 들면 막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뚫는 시술을 해준다면서 그 시술을 하라고 그걸 또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막힌 거 시술을 해도 또 막히지 않나요? 물어봤더니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시술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뜬금없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실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약 처방을 받고 건조하다니까 눈이 건조하고 알러지도 생기고 또 그것도 원인이 뭐냐 했더니 뭐 도시에 살면 어쩔 수 없다. 미세먼지랑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근데 뭐 겨울철에 건조한 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건조하니까 눈이 모두가 다 건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될까요? 그랬더니 뭐 그것도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안약을 자주 넣어주고 뭐 이런 수밖에 없고 그 시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전 시술은 안 할 거고 그래서 안경을 맞췄습니다 어제.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제 학원에서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학원에서도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쓰거나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뜨기를 하다가 이제 선생님 설명하셔서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칠판을 딱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라는 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고 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안과를 갔더니 시력은 제가 1.0, 1.0인데 난시, 그러니까 노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안용 안경을 뭐 이제 저는 그거예요. 난시도 있고, 그러니까 멀리 보는 것도 초점이 안 맞고, 가까이 있는 것도 초점이 안 맞고, 그래서 저같이 이런 사람은 돋보기도 맞춰야 되고, 난시용 안경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러는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래도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기 때문에 돋보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근데 제가 자꾸 돋보기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돋보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모니터용 안경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돋보기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충격적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모니터용 안경과 이제 난시 멀리 보는 용 안경 이제 두 가지를 맞추면 좋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멀리 보는 용 안경만 맞췄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어제 이 안경을 맞추고 나서 동네에서 제일 싼 걸로 했어. 이게 안경테가 14,000원이고요. 안경 알이 22,000원짜리. 처음 이제 끼는 안경이니까. 근데 이거를 딱 끼잖아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안경을 끼고 쾌재를 불렀어. 와, 이렇게 잘 보일 수가. 그러니까 원래 제 시력이 이렇게 원래 잘 보이는 거였는데, 그동안 이제 또 안 보이는 거에 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안경을 딱 껴서, 와, 이렇게 세상이 선명했나 싶은 게,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이제 다닐 때 이렇게 안경을 끼고 다녀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요. 뭐 안 보면 또 어때요? 안 보이면 또 안 보이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노안이라는 게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되면 노화가 되니까, 노안도 오고 하니까 결국은 나이 든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안경을 끼면 선명하게 보일 텐데, 근데 주변에 보면은 나이가 들었어도 안경 안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사는 거죠, 뭐. 물론 뭐 노안이 안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굳이 저 멀리 있는 거를 선명하게 봐야 되나? 뭐 안 보면 또 어떤가? 길에 가서 내가 누군가를 뭐 알아보거나 저 멀리 있는 글씨를 꼭 봐야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근데 이제 들고 다니면서 수업 때 보던지 아니면 운전할 때 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고는 다니려고요. 근데 왜 새삼스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선명하게 봤었던 때가 있었구나. 옛날에는 이렇게 다 선명하게 봤을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안경을 끼면 네, 다 모든 물체와 이 글씨가 다 보입니다. 선명하게, 뚜렷하게 다 보여요. 네. 이거 안경 껴서 이제 어제 엄마랑 동생한테 보여줬더니 똑똑해 보인다고 또. 똑똑해 보이는, 똑똑해 보이는 효과까지. 추워가지고 막 콧물이 납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어제 굉장히 그래서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막연하게 저는 내가 뜨개를 해가지고 눈이 나빠졌구나. 그동안 이제 뜨개를 하면서 나빠졌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뭔가를 보니까, 뜨개도 보지만 우리가 이제 노트북이 아니라 저 아이패드를 켜놓고선 도안을 본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어쨌든 그 모니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더 눈이 나빠지지 않았을까. 이 뜨개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무튼 결국은 시력은 뭐 나빠지지는 않을까. 시력이 나쁜 건 아니었고 노안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생각한 거는, 그렇다면 이 눈이 그거를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다가 멀리 보면 그때 초점을 바로바로 딱 맞춰서 이 시력이, 눈에 있는 근육이 딱 잡아줘서 시력을 그때그때 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 가까이 있다가 갑자기 멀리 보는 걸 하지 말고 좀 계속 멀리 있는 걸 주시를 하면서 살면 어떨까. 이 뜨개를 할 때 이걸 안 보고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일부러 요거를 꺼내가지고, 이 슈빌 스웨터를 일부러 꺼내가지고, 지금 얘는 메리아스기 때문에 겉뜨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겉뜨기를 안 보고 하는 거를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손끝 감각으로 겉뜨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직 컨티넨탈은 시도를 하지 않았고, 왜냐면 컨티넨탈은 제가 두 눈 뜨고 봐도 잘 못하는데, 코가 예쁘게 안 나오는데, 안 보고 컨티넨탈을 하면 엉망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아메리칸 스타일로, 아메리칸으로 안 보고 뜨기를 하는 거를 연습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거를 안 보고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깜깜해도 뜨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 없어도. 이게 차 안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안 보고 뜨니까. 저 지금 안 보고 뜨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고 뜨고 있고, 또 장점은 이거를 안 보고 뜨니까 뭔가 TV나 영상이든 그거를 그냥 계속 주시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뜨개를 하면서 책도 읽을 수 있겠네? 안 보니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늬가 들어간다든지 배색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런 거는 안 보면서 뜰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겉뜨기만 하면 되니까 무한 메리아스다 보니까 이거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슈빌을 꺼내가지고 이번 주에는 숙제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슈빌만 뜨고 있습니다. 어차피 떼야 될 거긴 하기 때문에 네, 떠야죠. 저희 이 문어발을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뜨다만 그 프라닭인가? 그거 프리닭인가? 프라닭은 치킨 이름이죠. 프리닭인가 보다. 그 가디건은 파란 쪽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마저 떠야 되겠다 했는데 실이 없더라고요. 저 거기에 이제 모헤어를 섞었었는데 그 모헤어가 드롭스 모헤어거든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헤어랑 최대한 비슷한 색깔의 모헤어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드롭스에서 그것 때문에 뭐 주문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드롭스에서는 뭐 더 이상 살 실이 없을 것 같아요. 드롭스 실 살 게 있을까요? 드롭스가 뭐 세일을 하면, 근데 드롭스 안 들어간 지도, 그 드롭스란다, 우레어 하우스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본 지도 참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수시로 들어가서 막 체크하고 뭐 세일하는 실이 있나 없나 뭐 확인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우레어 하우스에서 주문한 지도 정말 오래됐네요. 환율이 또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더 주문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산다고 하면 이제는 일본 실을 살 것 같아요. 일본 이제 환율이 좋으니까 아직은 일본 실을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환율이 그래도 조금 떨어졌어도 아무튼 1,300원대이긴 하죠 아직. 아니 뭐 생각해 보니까 뭐 네 그러네요. 영국의 파운드는 뭐 늘 비쌌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실이 없어서 한쪽 팔을 뜨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그 진니티님 함뜨에서 진행했던, 이름 모르겠네요. My Favorite Things의 이거 18번인가 보다. 네, 그거를 오늘 꺼내 입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이제 완성을 했을 때는 이게 너무 뚱뚱해 보인다고, 이게 워낙 통이 넓어가지고 뚱뚱해 보인다고 안 입겠다고 막 그랬다가 오늘 또 막 입어보니까 또 나쁘지 않네 막 이래서 네, 입고 있습니다. 따뜻하기도 하고, 확실히 모헤어가 털이 날리긴 해도 입으면 따뜻한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또 뭘 했냐면 모자를 떴습니다. 모자를 2개 떴어요, 비닐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뜬 거고, 하나도 떴는데 하나는 차에 있는데 이따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저희 뜨개 학원에서 소품집에 또 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 귀돌이 모자 있죠? 그거를 다 떴어요. 귀돌이 모자는 이렇게 여기 볼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워낙 굵은 실로 해서 호스를 크게 해서 떴더니 모자가 상당히 커졌어요.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해도 괜찮을 정도로, 써도 괜찮을 정도로, 저희 남편이 써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제가 써도 이쁘고, 근데 남자보다는 여자 머리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은 그냥 그래도 진짜 추운 날에는 이게 귀가 덮는 게 정말 유용해요. 이 귀가 하나 덮고 안 덮고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정말 추울 때는 근데 사실 이 사이사이에도 바람이 다 들어와서 별로 효과가 좀 없긴 한데, 어제도 추웠잖아요. 제가 계속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이 비니도 제가 귀를 살짝 덮긴 덮었는데도 이 사이사이에 바람이 다 들어와서 춥긴 춥더라고요. 근데 이 겨울에는 이런 모자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큽니다. 갈수록 머리가 빠지고 이 머릿속이 휑하다 보니까 바람 불면 진짜 이 머리통이 차가워요. 머리통이 시려워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항상 좀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일부러 얇게 가볍게 떴어요. 얘는 예전에 그 저기 오밀조밀얀 사장님이 그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선물로 그 저기 뭐죠? 그 워시된 울 아무튼 타레를 하나를 선물해 주신 그 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이랑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콘사, 핑크색 연핑크 콘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콘사랑 합사를 해서 두 개를 해서 이제 떴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핑크가 딱 핑크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연한 우유빛, 그 뭐 딸기 우유 빛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해서 딱 보고 핑크다 이건 조금 좀 덜합니다. 근데 좀 그냥 은은한 색깔이에요. 근데 딱 보면 이게 흰색인가 싶을 정도로 해서 그냥 연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이게 갈수록 왜 이렇게 파스텔 톤 막 핑크 막 이런 게 또 땡기는지. 핑크, 뭐 파란 색깔, 막 이런 거 연한 색깔 있죠. 그런 게 막 땡기네요. 그래서 요거랑 그 파란 색깔이랑 뭐 해서 이제 비닐을 두 개를 떴어요. 파란색은 차에 있는데 차에 가서 하나 가져와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는 제가 약간 현타가 많이 와가지고 학원을 월요일날 다녀오고 나서 내가 이거 뜨개를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뜨개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나? 왜 다녀야 되지? 다녀서 뭐 하는 거지? 막 그래서 조금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번 주는 내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모자 비니 두 개 뜨고 이렇게 문어발 뜨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래서. 근데 이번 주에 뭐가 또 일이 많았어요. 사실 제가 지지난주 일요일날 차 사고가 났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받쳤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맡겼었죠. 서비스 센터에다가 집어넣고 렌트카 이제 와서 했는데 그 렌트카가 온 게 제노시스의 SUV가 온 거예요. 그 요즘에 잘 나온 차 있죠. 현대차. 근데 그거는 너무 신식이더라고요. 요즘 차를 제가 타본 게 없어가지고 저희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라서 모든 게 다 수동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요즘에는 무슨 약간 버튼식으로 기어도 그렇게 돌리는 거더라고요. 이 스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거 버튼인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하마터면 주차된 차를 박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슴이 완전히 확 쫄려가지고 그 순간 그 긴장된 게 충격이 좀 컸나 봐요. 그래서 그 차를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차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저희도 차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이든 차든 오래되면 참 이게 뭔가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면서 뭐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막 이렇게 뭐 이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일단 엔진 오일을 갈고 엔진 오일도 원래 이제 올 여름에 갈았어야 되는데 올 여름에 뭘 하는지 계속 너무 더웠고 막 이래가지고 엔진 오일도 못 갈고 막 이러다가 이제 엔진 오일도 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받쳤기 때문에 그 운전 그 번호판 있죠. 운전 그 자동차 번호판이 찌그러졌었거든요. 근데 그 봉인이라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나라에서 그 운전 번호판을 그 자동차 운전 번호판을 함부로 떼지 못하게 봉인을 해놓네요. 근데 그 봉인되는 그 나사가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차가 워낙 오래되니까 그게 뭐 녹슬고 뭐 이래서 아무튼 뭐 그게 뭐 그렇대요. 하면서 나한테 그걸 다시 해야 된다면서.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다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 뭐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어서 하면은 뭐 벌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사업소인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번호판만 이제 발급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봉인이라는 걸 이제 사서 붙이고 달고 엔진 오일 갈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하루가 가고 또 이제 차 사고 났으니까 저 요즘에 한의원 다니고 있거든요. 허리랑 이 목이 놀래가지고 근데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차 사고가 나면 그냥 차 사고가 난 거니까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 차 사고 딱 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은 이 목뼈가 일자로 딱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물리치료 받고 뭐 이래서 끝났는데 이제는 이 차 사고가 나고 뭐 그런 걸 딱 당하면 이 심리적으로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뭔가 불안한 그런 마음일까? 막 그런 게 와서 제가 이번에 좀 힘들었던 게 뭔가 좀 작은 거에도 되게 막 놀래고
뭔가 되게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것 때문에 운전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차를 받고 나서 그 엔진오일 갈러 갈 때에도 저희 차가 또 운전석이 고장 나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고장 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아, 진짜. 그래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뭐가 안 되는 게 많고 막 이러니까 이 심리적인 것 때문에 운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고마운 차인데, 아, 제가 저 차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예전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노안이고, 갈수록, 그쵸. 아, 노안이라는 게 저는 정말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남의 얘기. 아, 노안이 뭐야? 막 이러면서 돋보기 이제 쓰고 다니고 막 이러시는 분들 보면 그렇구나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고3 때 눈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안과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고3 때도 이런 증상이었거든요. 제가 키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항상 뒤에 앉았었는데 앞에 칠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나빠져가지고 고3 때 갑자기.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앞자리로 옮기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칠판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맞췄었거든요. 근데 안경을 맞추니까 이 코를 눌러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못 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즈를 맞췄어요. 근데 그때 눈이 막 갑자기 막 심하게 나빠진 게 아니라 살짝 나빠진 거라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렌즈 착용하는 게 뭐 이렇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렌즈를 맞췄는데 그 렌즈를 아침마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넣고 하는 그거를 하는데 고3 때 얼마나 바빠요. 자느라고. 잠 깨기가 어렵잖아요. 아침에. 근데 그 바빠서 학교를 막 챙겨서 막 진짜 헐레벌떡 나오고 그런 상황에 또 렌즈까지 끼려니까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와, 그리고 그 렌즈를 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렌즈를 내가 한번 끼기 시작하면 이거를 평생 이렇게 렌즈를 끼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도저히 내가 이러고 평생은 못 살겠다. 렌즈를 끼면서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 렌즈 끼는 걸 포기를 하고, 안경도 안 끼고, 왜냐면 머리가 아프니까.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한 달 정도 지나다가 갑자기 눈이 다시 좋아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이 나빠졌었던 건지, 그래서 눈이 좋아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요즘에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약간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면 눈이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이제 그 눈이 좋아지진 않고 더 나빠져서 이제 갔다 온 거죠. 어쨌든 근데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갔더니 뭐 성인이 눈이 나빠지면 단순히 성장기 애들처럼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니고 복합적인 걸 다 봐야 된다. 검사를 한번 다 해보시겠냐.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뭐 생략상으로 했나? 뭐 이상은 없다고 다 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진료비를 65,000원인가 냈습니다. 네. 해부학상이라고 했구나 나한테. 해부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도 되게 좀 그랬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안과 다녀온 이야기 혹시나 근데 제가 그 거기 안과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뭐 눈 나빠지고 뭐 이런 거는 뭐 영양제 뭐 이런 것도 아무 뭐 소용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미가 없다. 그거 노안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정말 자동차 같으면 부품을 갈아 껴주면 되는데 찌그러지면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찌그러지면 바꿔주고 펴주고 엔진오일 좀 갈아주고 이러면 되는데
몸은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관리를 하면서 몸을 좀 잘 써야 되겠습니다.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요즘에 한의원 다니니까, 한의원 가니까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뭐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고 막.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치료받으면서 허리가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아픈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그렇게 막 여쭤보시는데, 그 한의사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 평상시에 안 좋은 자세 습관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게 어느 날 통증으로 확 번진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픈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고.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막 설명을 해주시. 저는 이제 저도 엎드려서 치료 받으면서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 그 젊은 어린애인가 봐요. 이제 반말로 얘기를 하시는데, 너 이게 자세 이렇게 해야 돼. 목을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아플 거야. 막 이러면서, 알았지? 꼭 이렇게 앉아야 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자세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뜨게 한다고 이렇게 허리 부정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어깨를 항상 이러고 있으면 이제 어깨 병 나는 거죠. 저도 지금 뜨개를 계속 요즘에 숙제한다고 하도 많이 했더니 지금 벌써 이게 오른쪽 어깨가 여기가 아파요. 이 쇄골뼈랑 이런 쪽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50분마다 10분씩 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뜨개 할 때도 계속 뜨개 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 가지면서 팔도 돌려보고 허리도 돌리고 허리도 항상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한번 자세 교정하고 다리 꼬지 말고 네, 그렇게 해서 뜨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은 이제 뜨개 말고 또 다른 얘기를, 또 저의 주변 얘기를 막 했네요.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온 것 같지만 또 그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쌓였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딱 티가 나요. 그 허리 아픈 것도 그래요. 요즘에 저희 아빠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김장할 때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묵 뽑고 배추 뽑고 막 이러다가 다치신 줄 알았는데 병원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제 자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날 그게 터진 거죠. 그래서 아빠 때문에도 병원 다니고 모셔다 드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엊그제는 이제 엄마 모시고 또 삼성병원을 다녀왔는데, 삼성병원도 가니까는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와, 병원 예약을 4시에 해가지고 그 전부터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시쯤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의 끝난 게 뭐 5시 넘어서 끝났어요. 계속 기다리느라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또 병원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참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될 수 있으면 가공식품 먹지 않고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도 그걸 못합니다. 저도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을 또 못하고 있어요. pin계 댈 게 너무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못하고 뭐 계속 그런 식이에요. 너무 일러서 못하고 추워서 못 나가고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못 나가고 막. 근데 미세먼지 많은 날은 밖에도 진짜 나가면은 안 돼. 외출을 좀 자제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저는 그냥 단순히 호흡기에만 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눈에도 영향을 줘서 눈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게 난방기구, 특히 겨울철에 난방기구 때문에 쉽게 건조해지잖아요. 피부 관리하는 건 뭐 연예인들 뭐 어떤 분 책 쓸 때 막 자기는 아무리 추워도 자동차 히터 키지 않는다고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그런다는데 일리 있습니다. 피부뿐만이 아니고 안구도 건조해지니까 그것도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눈이 건조하다는 걸 뭐 별로 못 느껴가지고, 왜냐면 요즘에는 눈곱도 자주 끼고 웃기만 하면 웃으면 되는데 웃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갈수록 이렇게 눈물이 자주 나는지. 그래서 제가 눈물이 자주 나니까 건조한 일은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이 드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자주 나는.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 영상은 뭐 거의 대부분 제 또래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아프긴 하지만 이 심리적인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적인 거. 마음이 약해지는 거. 마음이 쉽게 좀 약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어떻게 마음이 좀 더 강해지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훨씬 더 이렇게 어렸을 때보다는 젊었을 때보다 저 지금 젊긴 합니다. 제가 젊습니다. 저 젊은데 제가 말하는 거 어렸을 때 우리가 한참 혈기왕성하고 막 사회에 막 나와가지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꿈을 이루겠어. 이럴 때에 비하면 이 마음이 많이 겸손해지고, 안 보였던 것들도 보이게 되고, 공감도 더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래서 저는 이런 감정이나 어떤 나의 심리 상태들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더 이게 멘탈 관리가, 그래서 더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그런 뭐 사고 당하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약간 패기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막, 아이, 됐어. 뭐 약간 할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뭐 해보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게 이제 뭔가 내가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차를 막 받을 뻔하고 막 이런 경험을 한번 해서 한번 확 놀래니까 그 놀란 마음을 어떻게 진정이 잘 안 되고 그냥 피하게 되더라고. 회피가 되더라고. 회피.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런 약간 그런 거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근데 이제 제 경험상 그런 막 불안하고 막 그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해서 우황청심원을 먹어야 되나? 뭐 한약방에 가서 이제 뭔가 약을 지어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강을 막 걷고 운동을 하고 막 그 주변 이렇게 사람들도 쳐다보고 막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기가 미세먼지가 있든 말든 간에 운동을 좀 해야 그런 것들도 많이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나네요. 갑자기 제가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다가 일본 영화인데 사랑에 빠진 것처럼인지 사랑에 빠진 것 같은이었는지 아무튼 그 영화가 있어요. 그 도쿄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대학생 여자아이가 그 이상한 데를 다녀요. 이상한 데라고 하면 약간 요즘에 뭐 그 유튜브에 다나카상이라고 되게 유명한 호스트 있잖아요. 일본 호스트. 부캐. 개그맨 김경욱 씨의 부캐로 나오는.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 여대생이 그런 데를 다니는 거예요. 불려다니면서. 근데 밤에 지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도쿄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가는데 갔더니만 이게 나이 지극한 노인분이 그 젊은 아가씨를 맞이한 거죠. 근데 그 아가씨는 이제 학생이고 내일도 학교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밤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옷 벗고 막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할아버지 부르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여기 누우실래요? 뭐 저기 누우실래요? 막 이래요. 근데 그 영화상에 그 장면은 안 나와요. 그 포커스가 항상 그 노인의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이제 어린 여자애가 왔으니까 뭔가를 좀 해보려고 막 분위기 있는 음악 틀고 와인 꺼내고 음식을 하고 했는데 그 여자애는 그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교수였더라고요. 그리고 번역 일을 하신대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것 때문에 막 연락이 오고 출판사에도 연락이 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어린 여자애한테 푹 빠진 거예요. 아무튼 네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에 결말은 좀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아무튼 한번 보세요.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추천하진 않아요. 제목이 모든 걸 다 말해줘요.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건 아닌 거죠. 주책이 주책, 할아버지 주책. 근데 거기서 보면 그 할아버지가 뭔가 좀 어른으로서 조언 같은 거 좀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들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좀 더 살아서 젊은 사람한테 어, 내가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경험도 많이 해봤으니까 젊은이 어쩌고 뭐 이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저기 중간에 그 영화 보면 중간에 그 어린 여자 아이를 대학교 학교에 이제 데려다 주면서 거기서 그 여자의 남자친구를 만나거든요. 이 남자친구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전날 밤부터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너 도대체 어디 있다가 오냐고 막 다그치고 막 싸움이 나고 막 몸싸움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를 발견한 거죠. 도대체 누구신데 내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냐. 근데 나이가 지긋하고 이제 할아버지니까 혹시 우리 여자친구 할아버지냐. 얘가 가족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동안 잘 몰랐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도 말을 되게 애매하게 해요. 내가 그 여자아이의 할아버지면 자네의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뭐 누가 그렇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 남자애는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아, 내 여자친구 할아버지인가 보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얘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막 이러면서 정중하게 자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 경험을 좀 더 쌓고 젊으니 응? 결혼이 다가 아니야. 뭐 결혼한다고 여자가 변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조언을 해준단 말이죠. 이 젊은이는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 어르신 차에서 그 뭐 약간 뭔가 소리가 이상하니까 타이밍 벨트 같은 게 다다다닥 소리가 나니까 타이밍 벨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공업소에 이제 그 할아버지 모시고 가가지고 그런 것도 막 바꿔주고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 탈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그 남자친구한테 맞았어. 맞아가지고 얼굴에 피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만사 다 제쳐주고 막 그 여자애를 찾아가요. 막 할아버지여가지고 잘 걷지도 못해. 빨리 걷지도 못해. 근데 그 여자를 태워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요. 근데 그 주변에서 보는 눈들이 다 있어. 워낙 뭐 교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저 여자애는 손녀인가 보다. 뭐 이러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자기네 집에 데려왔네. 그 남자가 찾아오는 거야. 야, 이 노인네야!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막 이러면서 그 남자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난리 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뭔가 경험이 더 많아지고 인생을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된 것은 아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많고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뭐 이래서 내가 놀랄 걸 또 덜 놀래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다니까. 사진 찍어줄 거야? 알았어. 고양이가 어디서 왔는지 발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눈이 엄청 내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누메이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린다는 게 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춘천을 다녀오게 돼서 춘천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는 그 슈빌 가디건 뜨는 거 있잖아요. 안 보고 뜨는 거. 그거 뜨다 보니까 그 의외로 속도가 나나 봐요. 그게 길이가 어느 정도 나와서 고무단을 뜨긴 떠야 되는데 제가 바늘을 하나도 안 가져온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내내 그 메리아스만 뜨면 되는 줄 알고 그래도 시간이 충분하겠지 막 이랬는데 시간이 충분한 게 아니라 이제 네 그쵸 그 안에 다 뜨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안 보고 이 그냥 꾸준하게 뜨는 거는 못 이기더라고요. 모든 게 다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나 봐요. 그래서 슈필 가디건이 어느 정도 길이가 돼서 그거를 이제 그만두고 스탑을 하고 이제 고무단 뜨고 이제 팔 소매 2개가 남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연결할 뭔가 장비가 없어요. 장비를 안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 장갑을 떴습니다. 요 장갑은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어요. 제가 이 쇼팁으로 뜨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장갑 바늘로 떴거든요. 장갑 바늘로 떴을 때는 이게 좀 손이 서툴다 보니까 약간 느슨하게 떠져서 제 사이즈, 제 손바닥 사이즈에 딱 맞게 나왔는데 얘는 제가 이 쇼팁으로 쫑쫑하게 막 잡아당기면서 뜨다 보니까 사이즈가 또 작아졌어요. 얘도 어쩔 수 없이 제 조카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예 맞지가 않아요. 제 손바닥이 아예 완전 작게 돼가지고 얘는 지금 실 요렇게 흰색 실 요거 그때 오밀조밀한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비즈니스 시작하시기 전에 테스트로 한번 했던 거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네 이거였고 그러니까 이거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올리올리님이 주신 실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 합사를 했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예전에 제가 스파 스웨터 뜨다가 남은 요 실로 이게 한 볼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마저 한 짝 떠서 근데 이거 엄지손가락은 아직 못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요것도 하려면은 바늘이 있어야 돼. 장갑 바늘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바늘이 없어가지고 얘밖에 없어서 뭐 못 두고 있어요. 얘 지금 3mm인데 3mm로 이 코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바늘로 해야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제가 이거를 한번 풀렀었어요. 그 전에 이 장갑을 배색을 그걸로 했었거든요. 저기 자라실 있죠. 자라실 그 학원에서 하고서 남은 자라실이 있어가지고 자라실이랑 요 실이랑 2개 배합을 배색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그래도 이 배색 들어간 게 그냥 한 몸처럼 딱 이렇게 됐는데 자라실은 원체 이게 통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흰색 실만 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안 나왔어요. 그거는 무늬도 잘 안 나오고 얘는 그냥 한 몸처럼 이게 딱 나왔습니다. 무늬가 그냥 가까이 보여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완성을 했고요. 얘는 집에 가서 마저 한쪽 해서 엄지손가락은 한꺼번에 2개 다 코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자라실로 떴을 때는 배색도 마음에 안 들었었고 이 엄지손가락 코 줍다가 제가 코를 빠뜨렸나 뭐 그래가지고 여기가 엉망돼가지고 다시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거의 한 3번째 뜨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그냥 다 풀러버립니다. 다 풀르고 다시 뜨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거 뜨고 있고 그래서 가져온 게 이게 다예요. 이번 주말에 여기 가져온 게 다여서 뜰 게 없어가지고 뜨다만 이 소피 스카프 있죠. 요거 뜨고 있어요. 이거 제가 실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독일 샵에서 산 실인데 프랑스 실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누가바니츠에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앙고라 들어간 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앙고라 말고도 다른 뭐 울 같은 거 뭐 그런 성분 들어간 실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요거 누가바니츠에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울이 아니고 요거는 다 앙고라인데 이 앙고라도 좀 비쌌었거든요. 독일에서 2만 원이 넘었었어요. 제 기억에 한 22,000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누가바니츠에서는 얼마에 판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앙고라는 아니니까. 네, 저는 이게 이 색감도 너무 좋았고 앙고라 이 부드러움 때문에 사실 이 앙고라가 털날림이 또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것도 털날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조금 기침이 이렇게 이게 들고 얘기하면 좀 기침이 날 것 같은데 털날림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털날림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드러우니까 용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핑크색 계열로
살까, 요 파란색 계열로 살까 고민 많이 하다가 제 얼굴에는 차라리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뜨기 시작했는데, 이 폭은 제가 일부러 좀 좁게 했어요. 이게 이 폭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니까 약간 이렇게 목에 둘렀을 때 약간 요 정도 이렇게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이 딱 목 길이만큼 접히는 거 없이 그냥 온전하게 요거를 요 정도 폭으로 얇게 해서 여러 번 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이 한 볼을 그냥 길게 다 쭉 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길게 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 안 뜨고 이렇게 놔뒀었는데, 요거를 마저 떠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 가방에 넣어놓고 왔어요. 요거. 니트아일랜드, 제가 요거 소개 안 시켜드렸죠. 니트아일랜드님 만났을 때 저한테 선물 주신 건데, 이거 글쎄 손바느질로, 여러분, 이게 원래 이 문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하나 다 손바느질해서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재주 있는 사람이 뜨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보면 저는 진짜 손재주가 없어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안감도 따로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 끈 보세요. 끈. 이것도, 이 끈도 비싼 끈이거든요. 절대 이게 저렴이가 아니거든요. 파이프 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까지, 디테일까지. 참. 이런 분이 뜨개를 하면 또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쵸? 컬러도 딱. 진짜 빨간색 좋아하니까 이 빨간색에서 드르르 이런 걸 꺼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래서 이 가방 안에 얘를, 이 소피 스커트를 이제 고이 모셔뒀다가 더 이상 뜰 게 없어서 이거를 떴고요. 근데 오늘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오늘 밤 하룻밤 더 자고 내일 가려고 했는데, 내일 또 집에 올라갈 때 또 고생할지도 몰라서 그냥 빨리빨리 서둘러 올라가는 게 낫겠다. 차도 엄청 막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낮에 갈비탕 한 그릇씩 이따가 이제 갈비탕 한 그릇씩 사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저 슈빌은 몸통 다 뜨고 나니까 빨리 완성하고 싶은 생각이 또 있네요. 저거 그냥 정말 천년의 문어발로 남겨두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 슈빌 가디건 빨리 완성을 하고, 근데 대신에 지금 그 니트 아일랜드님이랑 같이 하는 만탱이님, 니트 아일랜드라는 아이디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 분이 인스타그램에서는 만탱이님이세요. 그래서 그 만탱이님 함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 캐스톤만 하고 뭐 아무것도 진도 나간 게 없어요. 지금 다른 거를 먼저 빨리 끝내야 그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무늬가, 꽈배기 무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드컨이 앉아서 이렇게 도안을 보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몇 번 뜨면은 뭐 도안이 외워지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거는 지금 막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각 잡고 앉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들고 다니를 못해가지고 못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 슈빌은 그냥 메리아스만 계속 겉뜨기만 계속 하면 되기 때문에 들고 왔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갔다. 저는 오늘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 요거 슈빌이 아니라 소피아 스카프, 소피아 맞나요? 소피 스카프죠? 소피아가 아니고. 아우, 나 진짜 나는 왜 이러는지 몰라. 저 학원에서 또 다른 분한테 라비앙 에이미 에이미 뒤에 그 에이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영상에서도 그 에이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에이미, 그렇구나. 그래서 에이미구나. 뭐 이랬는데, 그거를 에이미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했더라? 말이라고 했나? 도대체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니 나올 리가 있나? 멜이라고 했는지 말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그러나 몰라. 왜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생각도 안 나고 왜 이러나 몰라. 그래서 아무튼 이 소피 스카프를
오늘은 뜨다가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학원 숙제 해야죠. 그쵸. 이번 주에는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학원 숙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손을 놨어요.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학원을 왜 다니고 있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음, 이게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게 맞나. 좋아서 하는 건 맞습니다. 뜨개 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누군가가 껌 씹을 때 껌 씹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껌 어금니로 씹으면서 이렇게 껌 터트리는 소리도 나고 딱딱거리면서 그런 소리가 나면 왠지 그냥 나도 껌 씹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뭐 음식 먹방 보면 먹고 싶듯이 저는 뜨개가 그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손뜨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뜬 옷을 입고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서 방송하는 거, 영상 찍는 것도 너무 재밌고 좀 그래요. 그래서 하면 너무 재밌고 좋은데 이거를 이제 배우려고 좀 잘 뜨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고 점점 더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되고 저는 대바늘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코바늘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코바늘을 왜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제가 뭔가를 할 때 뭔가 아는 게 범위가 많아지면 제가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는 뭐 전혀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다 배워두면 좋긴 한데 근데 제가 약간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런 걸 배우기에 또 제 그릇이 너무 작구나. 아는 게 너무 없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뜨개를 좀 내가 좀 오랫동안 해와서 뜨는 걸 굉장히 잘해. 그런데 뭔가 좀 지식이 부족해. 그래서 좀 약간 이론적인 거를 배우고 싶어 했을 때 보고를 하면 참 이해도 잘 되고 잘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이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예요. 뜨개도 잘 못하고 사실 좀 뭐 기법 같은 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해야 되고 그 뜨개 옷 만들 때 이런 거 완성할 때 그 디테일적인 거 있죠. 그거 아직도 저 그 입문책 다 찾아보면서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게 정말 입문 과정이 정말 중요했던 과정인데 제가 너무 그거를 너무 자만하면서 다녔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입문을 하니까 그냥 쉽다 생각하면서 그냥 넘긴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뜨개에 있어서 모든 기법, 중요한 것들은 거기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입문에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보거나 저기 강사과나 지도원에서 하는 게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닌데 그건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배우니까 더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음, 마무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손재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남들은 한 번에 될 거를 저는 두세 번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갑도 제가 뜨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은. 제가 뜨개를 좀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기법을 알면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딱 하면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돼서 저도 이거 지금 세 번째 떴거든요. 안 됐던 게 지금 여기 밑에 코 줍는 거 이런 거나 여기 올라가면서 이런 여기 이런 디테일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어요.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가 좀 벌어지긴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꼼꼼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배색도 그렇고 이 텐션도 잘 못 맞추고 그러니까 이럴 때 너무 속상한 거죠. 잘 못하니까. 근데 이게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잘 되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잘 되는 건데 그 쌓이고 쌓이는 거를 저는 배우면서 쌓으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참 속상하고 그래서 현타가 오고 내가 이거 왜 배우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와 이거 근데 배색이고 막 이래서 배색이고 제가 되게 쫑쫑하게 떠가지고 엄청 따뜻할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이 여기서 빨리 뿅 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 남들은 정말 한 번에 쫙 뜰 거를 저는 몇 번씩 풀러야지 제대로 좀 잘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도 지금 이것도 하면서도 코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여기 막 코 줄이면서 막 이 안 되는 바늘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코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맘 같아서는 또 다 풀러버리고 싶지만, 근데 사실 여기도 한번 풀렀었어요. 풀러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 뜨고 다시 마무리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힘들다. 제가 아무리 이제 프로쇼를 하는 거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뭐 이러긴 하는데, 맞아요. 프로쇼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못해서 프로쇼를 하니까, 근데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완성만 되면 되지 뭘, 옷을 그냥 뭐 입으면 되지 뭐 이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제 눈에도 막 잘못한 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이런 뭐 이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잘못하는 게 막 눈에 보이니까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막 눈에 보여요. 그래서 괴로워. 뭘 잘못한 게, 이거 이렇게 잘못됐네? 뭐 이런 게 보이니까 더 괴로운 것 같아요. 몰랐을 땐 모르니까 괴로울 게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쁜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기 중고 작가님 함께 한다고 그 작가님 그 도안을 보면서 뜨는데요. 세상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뭐 도안을 만들 필요도 없고 치수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 사이즈에 맞춰서 그 사이즈만 선택을 하면, 그리고 이제 도안 보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근데 서술형 도안 있잖아요. 그 서술형 도안은 그냥 거기서 뜨라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겉뜨기 3번 하고 끝까지 뭐 해라 하면은 그것대로 그냥 쭉 뜨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뜨기만 하면 이게 뭐가 딱 나와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좀 그전에만 하더라도 도안 보는 게 더 좋다, 그 패턴 보고서 뜨는 게 너무 좋다 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패턴도 제가 막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 줄 떴고 그 다음 단 요거고 막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 패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걸 체크하면서 몇 단까지 떴지 막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서술형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쭉 읽으면서 읽으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 좋더라고요. 세상 편하고. 이렇게 남의 도안 뜨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싶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편하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잘 뜨시는 분들은 이쁜 도안 많이 뜨세요. 예쁜 거. 도안. 이제 연말 되면 세일도 많이 할 거잖아요. 지금 연말이네. 저도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때쯤 해서 연말에 세일 많이 하니까 그때 도안 진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안을 아직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뜬 게 하나도 없다. 진짜 작년에 산 도안 중에 뜬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 도대체. 진짜네. 웬일이니. 웬일이에요. 근데도 좀 요즘에 또 꽂힌 작가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거 너무 사고 싶은데, 그분이 영어로 번역을 안 하시네요, 잘. 덴마크 작가인데 책도 내셨더라고요. 근데 영어가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냥 도안을,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도안을 띄엄띄엄 영어랑 독일어 번역해서 올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로 덴마크랑 노르웨이어로만 도안 출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작가분한테 뿅 빠져가지고 그 작가분 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어 버전 나왔다고 올리셨는데, 뜨고 싶은데 실도 없고 실이 없어. 실도 없고 뜰 시간도 없고, 근데 뜨고는 싶고, 그 도안으로 어떤 분이 뜨신 걸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 실 보니까 그 실은 덴마크에서만 팔고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덴마크를 또 가고 싶고 막 그렇네요, 여러분.
저 일본도 가고 싶어요. 일본 가서 실도 사오고 싶어요. 아, 그 이 눈에 이 기름샘인가 뭔가 이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이 기름 요거를 닦아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 안과 가서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닦는 티슈도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시술을 하지 않아도 내가 관리하면서 해도 되고 온열찜 한 다음에 이 눈밑을 닦는 티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눈밑 기름샘을 다 이렇게 닦아주고 하면 되더라고요. 마이샘? 마이샘이었나? 마이봄이었나 보다. 마이봄. 이 눈에 이 기름샘 나오는 거기가 기관 이름이 마이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봄샘인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히면 아프대요. 통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병원 가서 뚫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통증은 없고 건조하다고만 하니까. 근데 건조하겠죠. 지금 목구멍도 건조하고 코도 건조하고 막 이러는데 뭐 눈 여기 건조하지 않겠어요. 눈 항상 뜨고 있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눈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눈이 오는데 눈 관리 잘 하시고요. 이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발음 차이 아세요? 내리는 눈이 길죠. 눈이 와요. 여러분 눈이 와서 눈이 아파. 네, 눈 내리는 날에 눈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뜨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몰골이 이랬습니다. 아침인데 오늘 세수도 안 했대요. 여러분 지금 눈이 와서 밖에서 사진 찍어 보려고요. 발자국 보이세요?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한 발자국. 한 마리가 아니야. 얘네가 세 마리인가 보다. 오, 눈이 더 많이 쌓였어요. 이거 아까 제 발자국인데 발자국 위로도 막 눈이 쌓였네요. 아, 세상에. 이거 보세요. 눈이 다 묻었어. 저 하나 또 자랑하려고 했는데 여기 말고 딴 데다가 또 이제 꺼내야지. 눈 다 묻었어. 영상을 위해서